3월 9일 생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 흐름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좀 신경 쓰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 이런 거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지금 일단 비트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쏟은 이 구간의 절반까지는 올라와야 방향을 바꿨다, 위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제 말씀드린 구간을 터치도 못하고 그 근처도 못 가고 쏟아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매수세가 되게 약하다.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줘도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겁이 나선지 매수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제 방에 간단하게 내용 올려드렸지만, 여기서 반등보다는 좀 추가 하락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좀 고무적인 거, 차트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은 좀 누르는 압력은 좀 약해졌다. 이전에 비해서 고점에서부터 고점 찍고 25K 돌파 시도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 하락 압력이, 누르는 압력이 조금은 약해졌다. 이때보다는 약해졌다.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볼 만한 신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반등을 바로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만한 매수세 유입이 확인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연출이 돼도 추가적으로 좀 이탈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조금 중요한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10시 반에 이제 지표 발표 나오면서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하락을 끝내고 다시 추세 전환을 해서 상승으로 자리를 돌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조금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정하는 데 중요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위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된다. 전반적으로 압력이 좀 약해지면서 좀 살짝 세게 형태로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10시 반 그 발표 때 방향성이 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 구간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면 지지 구간에서 좀 추세 전환, 그러니까 유의미한 봉이 안 보인다라는 말을 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 지지 구간을 터치를 했을 때, 반등이 얼만큼 나오느냐, 그 반등의 강도를 보고 또 좀 유추를 해낼 수가 있어요. 단편적인 예로 이 고점 부근에서, 여기 이 부근에서에 보면 얘가 돌파를 해내고 고점을 찍고 꺾이잖아요. 꺾이는데 이 전에 저항이었던 구간, 이 저항 작용을 했던 구간, 이게 저항이랑 지지는 같은 개념이죠.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지지가 되는 거고, 지지를 못 받으면 거기가 저항 구간으로 바뀌는 거고. 근데 이전에 저항을 꽤나 심하게 받았던 구간 그 위치에서 고점을 뚫고 지지 구간, 그러니까 이 지지 구간을 찍자마자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매수세가 좀 유입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얘는 쏟고 나서 지지 구간에서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연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이 위치에서 나름 지지 구간을 잡은 듯한데 찍었지만 저만큼의 준하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추세를 전환시켰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쉽사리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21.4K 여기를 못 지키면, 여기까지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최소한 한 20.5K, 20.8K 요 사이 구간까지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는 다들 염두를 해 두시고 매매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누르는 압력이 강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오늘 금일 저녁 10시 30분에 금집중
있죠.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거로 봅니다. 방해는 올려드렸던 내용이지만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자, 어제 내용이랑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친구 이 비트가 바닥에서부터 50% 넘게 상승을 한 이유는 금리 인상폭 둔화,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었다 라는 거죠. 근데 최근 파월의 연설 한 이틀 3일 정도 연설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금리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다들 이제 시장은 대부분 베이비 스텝 0.25% 상승을 기대를 하는 모습이 있다가 그 연설 이후에 다시 빅 스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시장의 관망세나 조금 두려움이, 불안감이 좀 커지기도 한 거고. 근데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가 고용지표라는 거죠. 파월이 금리 인상을 결정을 내릴 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결정을 내릴 때 첫 번째로 참고하는, 본인들이 참고할 지표가 고용지표라는 내용을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금일 10시 반에 있는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꽤나 변동이 나올 수 있고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확정지는 건 3월 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고용지표 발표가 거의 어떻게 그 금리 인상이 될 건지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조금 변동이 많이 나올 거다. 이전에 한길이가 설명을 해준 걸로는 알고 있는데, 뭐 처음 보시는 분들, 다시 보시는 분들, 뭐 까먹으신 분들에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 때 안 좋게 나온다가 있을 거죠. 그러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시장이 악재, 시장에서는 악재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 정도 개념만 갖고 가시면 돼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시장이 호재가 아니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안 좋게 받아들이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고용지표가 좋다, 아직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만한 거죠. 고용지표가 좋다, 일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조금 더 금리를 인상을 해도 충격을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내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때 시장의 충격이 더 크게 발생하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오늘 고용지표는 이제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길 바라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전까지는 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뭐 방향성을 잡아드리기도 좀 힘들고 애매합니다. 고용지표가 나와봐야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물려있던 분들이 아니라 뭐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포지션을 진입하신 분들은 일단은 10시 반 전에는 포지션을 정리를 해놓고 발표 이후에 매매를 다시 접근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용지표가 발표가 나오기 전에 한번 뺐다가 발표 나오면서 올릴지, 아니면 올리는 척 하다가 발표가 나오면서 뺄지, 아니면 그냥 빼버릴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 올릴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으로는 보면 일단 한 번은 뺄 것 같아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 한 번은 더 뺀 다음에 뭐 반등이 나와서 올리던지, 최소한 한 번 더 뺐다가 뭐 반등 나오는 척 하다 다시 뺄지, 애매한 위치라 선뜻 이렇게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기가 좀 애매하다, 어렵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시장에는 아직 힘이 없다 정도.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10시 반에 발표를, 저도 물론 방에는 신경 써서 올려드리겠지만, 제 방이 아니더라도 혹시 매매를 하시다가 10시 반이 되면 그거는 꼭 신경을 써서 보신 다음에 매매를 이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